자, 이어서 바로 증시 이슈 분석 이 썰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드렸지만요. 오늘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미국이 화웨이에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했다라는 이런 이슈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화웨이 관련주들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는요. 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이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꽤나 좀 센 이러한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과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 향후 성장성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본사님께서는 이러한 이슈에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업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르고 SK 하이닉스는 떨어졌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먼저 정확한 팩트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의 미국 기술 기반 네. 반도체 공급 수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규제한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GT, 중국의 GT 통신장비 3위, 4위 하는 업체고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는 2위 하고 있고요. 네. GT가 지난번에 예전에 3년 전에 이걸로 제재를 한번 받았어요. GT가 그때 어떻게 됐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GT는 물론 잘못을 명백하게 했어요. 이란과 북한에 원래 수출 금지했는데 몰래 하다 걸렸죠. GT는 분명히 잘못했고 미국이 그때 GT한테 야 이런 거 있으니 너네 이거 조사해서 책임자 누구누군지 알려줘 했는데 GT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멍멍이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GT가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미국이 화가 엄청 났죠. 네. 그러면서 아예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도 아예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퀄컴, 인텔. 네. 다 어디입니까? 다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거기는 펜리스고 주로 TSMC 이제 대만에 생산을 하는데 대만도 당연히 판매를 못 하겠죠. 인텔이나 퀄컴에서 그거 안 주니까 네. 당연히.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중국 역시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면 중국은 GT 때는 반항 못 했는데 워낙 잘못이 명백해서 근데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우리도 역시 미국 기업 제재하겠다. 대표적인 게 애플, 퀄컴, 네. 그다음에 보잉사에서 비행기 구매 안 하겠다. 물론 유럽은 에어버스는 좋겠죠. 네. 보잉사 전 세계 비행기는 딱 두 종류에서 생산하잖아요.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잖아요. 근데 물론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경우 이제 조금 관계가 분명히 안 좋아질 건데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19년 제재 수준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 동안 화웨이를 잠깐 제재하는 그런 수준 정도의 수준에서 끝난다면 화웨이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해외 판매 감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내수 판매로 다 상쇄했습니다. 하웨이가 이제 내수 쪽으로. 하웨이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는 분야가 5G 통신 장비는 전 세계 1위고요. 스마트폰은 현재 2위, 3위를 싸우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근데 1위는 삼성전자고요. 근데 애플하고 2위, 3위를 싸우고 있는데 이 하웨이가 스마트폰 안 팔리니까 중국 국민들이 우르르 사줬어요. 점유율이 중국에서 순식간에 점유율이 7, 8%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반만 사줘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좀 공산국가니까 뭐 그냥 하라고 네. 해야 되는 뭐 약간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는데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미중 갈등 속에 2018년, 19년에 그럼 어땠냐? 실제로 점유율이 좀 올라왔습니다. 5G 통신 장비는 딱히 올라온 건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요. 5G 통신 장비도 잘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비싸요, 좀. 잘 만드는데 좀 비싸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지금 화웨이랑 어디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냐면 미국의 북미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앞서고 있는데
유럽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중국이 네. 좀 유럽 쪽으로 많이 하웨이가 진출하고 이제 싶어 유럽 같고요. 했었어요. 다른 오포나 비보는 네네. 뭐 유럽에 아예 안 먹히고요. 어. 예. 그리고 샤오미도 뭐 인도에서나 먹히지 유럽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하웨이와 삼성전자의 싸움인데 유럽이 이 유럽에서 경쟁해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밸류체인들은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네네.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미중 신냉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본다고 막 뉴스에서 난리 났어요. 야,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해요. 진짜 삼성전자 대단한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저는 이득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애플 미중 갈등의 이제 생산 기지가 이전이 이제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제재할 거니까 중국은 그러면 사실 애플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뭔가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뭔만 하면 맨날 중국은 애플 떼려고 하고 미국은 하웨이 떼려고 하니 네. 애플이 뭐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기지 좀 이동하려고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 하웨이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왜 이걸 단기적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거나 대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유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웨이가 지난번 2018년, 19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재가 딱 발동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량 주문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대량 주문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좀 피해는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웨이에 국한될 경우하고 넓어질 경우 물론 두 개를 나눠봐야 되는데 중국이 무턱대고 지금 중국의 다른 기업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하웨이에 국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재고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하웨이에 판매하려고 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네.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노트북 있잖아요. 이 노트북 하나 만들면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 D램 한두 개, 메모리 반도체 한두 개. 그러니까 인텔이나 뭐 이런 AMD 그런 CPU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D램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면 그만큼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못 팔려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 하웨이가 한 방에 다 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그 단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재고 확 떨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겠네요. 보여지고요. 네. 물론 변수는 이제 하웨이가 어떻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하느냐 여부겠죠. 아마 우리나라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 안 도와주겠죠, 일단. 예, 도와주면은, 삼성전자가 도와주면 미국에서 아마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안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국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칩. 만약에 이게 하웨이 제재가 비메모리 칩으로 지금 국한되어 있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메모리 칩까지 규제하면은 이러면 약간 양상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칩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로 판매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우리가 경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는 삼성전자도 밀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대응 및 애플의 피해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애플 밸류체인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LG 노텍 뭐 이런 것들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아무리 못 만들어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빨리 안 올라갑니다. 생산 뭐 설비도 많이 없고요. 근데 다만 스마트폰은 확실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종목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MC넥스. 네. 제가 얘기했던 MC넥스. 네. MC넥스 심지어 밀려줬잖아요, 오늘. 그리고 파트론. 파트론은 급등했어요. 파트론은 급등했는데 MC넥스가 안 올라간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나무가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네네. 좀 보자.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 이 신냉전 때문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리 관련주들 막 덤비고 샘표 막 사고 이거는 그냥 테마주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부품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초대형 이벤트죠. 양회가 2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자, 오는 21일부터 여는 중국 양회에서는요. 이번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 초미의 관심뿐만 아니고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에 우리가 5G 투자 확대를 비롯해서 이 중국 내 소비 부양책을 예상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양회 특히나 우리가 양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좀 어떤 섹터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뭐 국내 당연히 무슨 섹터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보다 일단 양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중국이 이제 올해 성장이 일단 1분기 꼬꾸라져서 시작했죠. 네. 예, 시작했고 4분기까지 아마 뭐 특별히 플러스 성장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분 이제 코로나19를 빨리 잠재웠기 때문에 아마도 좀 빠른 반등세 기록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지난번처럼 5% 이상의 성장 경제 성장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뭐이 부분이 문제인 거였죠. 근데 저는 그래서 중국이 아마 경제 성장 목표치를 원래 양회 때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아마 올해는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재정 적자 목표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아니 계산하면 뭐예요? 그때까지 안 가면 어떡하나요? 중국은 맞춰요, 그거를. 예. 중국 참 신기하죠? 네.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얘기하면요. 대단합니다. 네. 그걸 연말에 가면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네. 뭘로 맞아 떨어지 조작을 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 맞춰서 가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를 안 하는 부분을 그럼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재정 적자 목표치를 한 몇 %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이쯤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를 아마 추가로 한 100bp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상반기만 100bp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남은 상반기에 100bp 정도 화끈하게 한번 지급 준비를 좀 내릴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미중 신냉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 괴롭히는 길이에요. 달러를 높이는 길이죠. 중국 위안화를 낮추면 되겠죠, 자기들은. 그럼 무조건 돈만 풀면 되니까, 중국도.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전자화폐를 만들었어요. 그 전 세계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결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실물화폐 없이 전자화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거를 현재 준비할 정도로 현재 지금 중국이 엄청난 복수를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20년 양의 키워드를 한 3가지로 전망을 해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핵심 이슈는 이제 정책 목표와 경기 부양 패키지, 신성장 전략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예상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아마 삭제할 것 같고 GDP 아까 얘기 드렸고요. 6대 과제 사수 1000명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예, 이제 6대 과제가 주로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리스크, 안전보장 뭐 이런 쪽으로 갈 거고요. 테마도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경기부양 패키지로는 최대 10조 위안 저정 정책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소비 촉진 정책 부양 패키지 여기에 이제 주로 소비 쿠폰, 소비 보조금 그냥 규제 하나, 부동산 규제 하나가 근데 과연 부동산 규제 하나 카드를 중국이 꺼낼지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그림자금이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신성장 전략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그 다음에 미국이 암만 때려도 중국은 조금씩 개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대개방은 계속 진행할 거다. 금융산업을 아마 완전 개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노리고, 그러니까 미국 한쪽으로, 그러니까 환구시보나 이런 데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잖아요. 거기서는 미국을 엄청 공격을 해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랑 그렇게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금융산업을 조금씩 개방하면서 겉으로는 좀 싸우는 척하고 중국의 그 인민들한테는 약간 뭐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속으로는 미국한테 우리 이 정도 열었어 봐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인상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 돼지가 거의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어가지고 그거 제외하면은 소비자 물가 1%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 정책 쓸 수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서 아마 양해 때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냉전화에 바뀌는 정책적 목표가 중요하다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우리는 언택트 트렌드로 똑같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네.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는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만의 TSMC, 과연 대만의 TSMC가 대만에 있는데 과연 미국 얘기를 들을까요? 중국 얘기를 들을까요? 오늘 미국 얘기를 아마 손을 들을 거예요. 들어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과연 중국이 홀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소비주는 당연히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알아봤고요. 국내 증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번 주로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 대부분 업종이 부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상당히 빛이 나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바로 언택트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등, 즉 이 바이오 섹터를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지난 현재부터 우리가 이 시장은 어떤 트렌드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우리 김본스타님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남미하고 러시아 제하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꺾여 있는 추세고요. 일단 미중 신냉전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테슬라가 과연 중국의 생산 기지와 판매를 계속 고수하겠느냐. 저는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뭔가 중국에 뭔가 떠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기회에 아마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자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르르 또 상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국내 배터리 및 배터리 소지 업체들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또 다른 트렌드로 또 어떤 게 또 있냐? 온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5가지 패턴 해가지고 크게 좀 나눠보면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좀 용어가 어렵죠. 트랜스포메이션 뭡니까? 솔루션 인프라 보안. 네. 이쪽이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강연회 때 추천드렸던 소프트 캠프. 바로 급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예. 이 어떤 회사냐면 문서 보안 관련주죠. 보안 관련주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왜냐면 온라인 언택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온라인화 되면서 우리가 결제와 제품 서비스 이쪽이 좀 훨씬 더 오늘 한국 전자인증 상한가 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우리나라 공인인증 폐지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가긴 했는데 그다음 재택근무 그다음에 원격 진료 건강관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넌 종목을 언제 얘기하느냐 종목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종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팍스경제TV 김본 방에 김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팍스경제TV 김본 팍스 김본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데 제가 종목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JVM이라고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054950, 054950, JVM. JVM이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JVM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근데 너무 급등해버려. 오늘 이 원고 아침에 썼거든요. 아침에 썼는데 10% 올라버렸어요. 일단 JVM은 뭐 하는 회사냐? 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 인티팜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 관리예요.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쪽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원격 진료가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안 올랐어요, 지금. 지금 유비케어랑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손이 안 나가요.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도 PER 1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4배 정도 줘야 된다. 그럼 주가가 지금 차트 보시면은 33,000원이잖아요, 오늘.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고 최소 6만 원 보시면 된다. 거의 더블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JVM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 보시고 이거 말고도 화장품 회사 LG 생활건강 주요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건데 그런 부분은 꼭 노란톡 메신저, 네.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팍스 김본 이렇게 검색하 팍스 김본, 네. 팍스 경제 TV 김본 NH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너무 길면 팍스 김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